안녕하세요. 인생을 아름답게 취미부자 박상주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다시 한번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생을 아름답게 주정뱅이 박상주입니다. 뭐 무서워. 너 때문이야. 이러다 채널명 주정뱅이 박씨로 바꾸는 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오늘의 컨텐츠 돌아온 주류 컨텐츠고요. 주류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위스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다른 술들도 정말 다 좋아하긴 하지만 위스키를 데일리로 가장 많이 즐기는 것 같거든요. 왜냐?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시간이 늦으면 맥주나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마시기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와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틀 하나를 오픈하면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온전히 그 퍼포먼스를 다 맛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11시에 왔는데 와인을 5시간 마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위스키를 한두 잔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박씨가 좋아하는 위스키,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요즘에 위스키 되게 핫하잖아요. 오픈런까지 하고. 근데 이제 입문자분들께서 위스키를 처음 접하실 때 어떤 기대감을 하고 위스키를 접하실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이 위스키가 뭐고, 이름이 되게 다양한데 왜 이런 이름이 붙은 거지? 그리고 나는 위스키에서 이런 맛이 난다는데 이런 맛을 느끼려면 어떤 위스키를 선택을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지역과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분류되는 위스키들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상당히 박씨의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가미가 되어져 있고요. 또 금액대를 입문자 추천이라고 했지만 금액대를 살짝 높게 책정했어요. 5만원에서 10만원 초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렇게 고도수의 술들을 처음 접하실 때 너무 주질이 낮은 데일리급의 위스키를 접하시게 되면, 제 경험상 저는 그랬거든요. 위스키를 처음에 한 1, 2년 못 마셨어요. 먹고 뭐야? 이거 그냥 메탄올 아니야? 거의 이 정도로 너무 찌르는 향이 강하고 알코올 느낌이 강해서 처음 접하실 때 오히려 좀 주질이 좀 좋은 잘 만든 위스키들 중에 입문자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위스키들을 선택을 하다 보니 이 정도 금액대가 선정이 된 것 양해를 부탁드리고 영상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역에 따라 분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아일랜드에서 만든 아이리쉬 위스키, 그리고 미국에서 만드는 버번 위스키, 테네시 위스키, 라임 위스키 존재하고요. 스코틀랜드에서 만드는 스카치 위스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만드는 제페니스 위스키가 존재를 하고요. 또 대만에서도 위스키를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요즘에 존경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스키라는 위스키가 또 나오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카치 위스키, 스코틀랜드만 좀 따로 떼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5개의 세부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스페이사이드, 캐멜타운, 아이다섬, 하이랜드, 로우랜드로 구분이 되고요. 그 안에 장르로는 또 이제 싱글 몰트, 블렌디드 몰트, 그레인 위스키 등등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재료. 위스키는 도대체 무엇으로 만드는 걸까? 버번, 미국 위스키 계열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몰트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몰트는 무엇이냐? 보리에 싹을 틔워서 건조를 시킨 거를 메가, 몰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것을 주 재료로 만들게 되면 몰트 위스키가 되고요. 이것들이 아닌 다른 곡물들로 만들게 되면 그레인 위스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섞어버리면 섞었다, 블렌드 했다 그러잖아요.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몰트들 있죠. 몰트, 그레인을 섞지 않고 몰트만 섞으면 블렌디드 몰트, 몰트 안 섞고 그레인만 섞으면 블렌디드 그레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즘에 한창 핫한 싱글 몰트가 뭘까? 하나의 증류소에서 나온 몰트만 갖고 만든 게, 하나의 증류소에서 만든 게 이제 싱글 몰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건들 다 여러 증류소에서 가져와서 섞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표현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이죠. 블렌디드 위스키,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살루트, 저희 그 연진이 술병으로도 유명한 그 로얄 살루트, 조니 워커, 요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버번 위스키는 뭐냐? 제가 아까 버번 위스키, 라이 위스키를 설명을 드렸는데, 미국 위스키 중에 가장 대표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버번 위스키는 옥수수를 51% 이상 주재료로 사용해서 만든 위스키이고요. 라이 위스키는 호미를 주재료로 사용해서 만든 위스키입니다. 그리고 그 테네시 위스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버번 위스키 친구, 사촌,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재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른 디테일도 상당히 많지만 요 정도를 알고 계시면 위스키를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지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정도까지 전달을 드리면 딱 심플하게 취미 입장까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위스키들에서 어떤 맛이 나는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마셔본 경험, 주변 지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제 생각을 좀 더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크게 4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되게 달콤한 바닐라, 캐러멜, 초콜릿 이런 느낌이 나는 캐릭터. 두 번째, 스모키한 느낌, 뭐 연기, 정루환, 병원, 나무 장작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 있는 스모키. 나머지 2개는 과일인데 조금 다른 과일인 것 같아요. 하나는 가벼운 과일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되게 화사한 뭐 레몬, 청사과, 오렌지, 그리고 하얀 색깔 꽃들이 상상되는 플로럴한 느낌들, 아카시아 자스민.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되게 찐득한 붉은 과실류들, 말린 자두, 체리, 찐득한 살구, 그리고 되게 잼미한 느낌, 더불어서 약간의 뭐 견과류 스프레드 같은 느낌들, 그런 좀 바디감이 있는 이렇게 4가지의 맛으로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맛들을 느끼기 위해 어떤 위스키를 드시면 좋은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카테고리, 바닐라가 강한 캐릭터. 대표되는 건 버번 위스키, 라이 위스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 위스키 종류죠.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4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입문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커스 마크, 와일드 터키, 야생 칠면조죠, 버팔로 트레이스, 물소 추적, 이렇게 3가지 대표되는 게 있고요. 저의 인사이트를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우드포트 리저브라는 버번 위스키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다른 버번 위스키와는 다르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버번 위스키라고 하면 되게 고도수에서 오는 타격감, 되게 찐득한 바닐라, 아세톤, 매니큐어 같은 느낌들이 강한데 조금 더 부드러운 풍미를 느끼고 싶다? 그러면 우포리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포리가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블릿 라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야생 칠면조 라이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위스키는 말씀드렸다시피 5만원에서 10만원대 사이에 전부 다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자, 다음 스모키 라인입니다. 제일 먼저 1번 추천드리는 거 조니 워커 블랙이고요. 2번 탈리스커입니다. 전부 다 해산물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위스키이고요. 정말 호불호가 심해요. 약간 이 약품 냄새나 정루한 그리고 연기 같은 냄새들을 되게 거부감 있게 느끼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해산물이랑 먹으면 정말 맛있고 바베큐랑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요걸 드시고 난 이것도 괜찮았다, 그럼 한 단계 레벨업 한다고 치면은 이제 사실 이게 입문 3대장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라프로익, 라가블린, 아드백이 있습니다. 각각 좀 다른 캐릭터로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아드백은 장작, 나무, 라프로익은 병원, 정루환, 라가블린은 훈연. 네, 이렇게 3가지의 캐릭터를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고, 이거는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유명한 광고 카페예요. 이 피트 위스키, 스모키 위스키라고 하는데 러브 올 헤이트라고 할 정도로 호불호가 강하니까 꼭 조니 블랙이나 탈리스커를 먼저 드셔보시고 이 정도 피트가 괜찮다, 스모키한 느낌이 괜찮다, 그러면 다음 레벨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위스키들도 5만원에서 입문 3대장은 10만원 초반대까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자, 다음은 그럼 라이트 바디의 과실, 플로럴한 느낌이 나는 위스키 추천을 드리자면 글렌피딕 12, 글렌그란트 10, 스페이번, 글렌그란트 아보랄리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이고요. 여기다 조금 더 추천을 드리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렌디드 위스키들의 저숙성 버전, 로얄 사르투나 시바스 리갈, 발렌타인 저숙성 버전을 드시면 가장 부드럽고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느낌의 풍미들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위스키 같은 경우도 금액대는 5만원에서 좀 비싸게는 10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구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이죠. 찐득한 과일 캐릭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대표되는 건 가장 핫한 위스키죠. 쉐리 위스키입니다. 이 쉐리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앞에 말씀드린 애들보다는 금액대가 좀 있어요.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위스키들은 10만원 플러스 정도로 조금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쉐리 위스키라는 것 자체가 쉐리 오크통, 그러니까 쉐리 와인을 숙성시켰던 오크통에서 한 번 더 숙성을 시키는 위스키들인데, 쉐리 오크 자체가 좀 구하기 힘들고 좀 비싼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쉐리 위스키들이 조금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가장 유명한 것들이죠. 발베니 12,
맥켈란 더블오크, 쉐리오크, 글렌 알라키, 글렌 파클라스 추천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10만원 초반대에서 너무 비싸게는 중반대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위스키들이니까요. 코스트코 가면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구매 참고를 하셔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맛별로 조금씩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위스키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어요. 물론 품절 대란 그런 위스키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근처에 홈플러스 이마트, 대형마트 아니면 주류 상가 아니면 주류 전문 매장, 이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가면 웬만한 것들은 하나씩은 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저는 이것들을 바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바에 가서 한번 한 잔에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니까 친구들 혼자 이렇게 퇴근하시면서 한두 잔을 이렇게 즐기고 또 새로운 경험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맛을 보시고 이게 이 맛이구나 이 맛이구나 이런 것들로 좀 개인 취향을 명확히 하신 다음에 바트를 구매하시는 걸 사실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1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들인데 너무 큰 돈인데 샀는데 입맛 안 맞으면 좀 아쉬우니까 알고 마시는 것과 실제 마셨을 때 느껴지는 거랑은 다를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영상이 위스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흥미 유발이 됐으면 좋겠고 또 어떤 위스키를 마셔야 될지 어떤 맛일지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가 거의 다 졌으니까 저도 이제 위스키를 한잔 하러 가야겠죠.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취향에 맞는 위스키를 드시면서 팔로우 댓 드림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즐겁고 행복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영상이었기에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팔로우 댓 드림 주정뱅이 박씨였습니다.